어서오세요. 스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책 소믈리에 정지성입니다. 오늘 하루는 행복하셨나요? 일상을 보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또 좋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의 정책 테이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트를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집어들고 이렇게 카트에 담다가 문득 마트 한켠을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산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곳에 식료품, 여러 물품들로 가득하고 정말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풍족한 물질의 혜택을 통해서 마치 당연하게 또 배고플 걱정도, 추위에 떨 걱정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생기고 더 많은 걸 소비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게 결국은 공허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는 소비를 통한 감각적 만족의 유효기간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비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나의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는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오래가는 만족감은 무언가를 소비할 때보다 무언가를 생산하고 또 남을 위해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했죠. 제가 갑자기 우리나라 잘 산다, 생산해서 얻는 행복이 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책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은 크지 않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삶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변화를 직접 느끼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편리하고 여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요.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이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생활 SOC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 SOC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는 토대와 같은 것들인데요. 생활 SOC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것들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등이 있는데요. 이미 사회 간접 자본이 구축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2차적인 사회 자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활 SOC는 국민이 능동적으로 이용을 해야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의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더 높은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요. 정부에서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서 생활 밀착형 SOC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과 같은 이런 시설들을 서비스 수요 인구와 시설 접근성 등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까지 이런 기반시설 혜택을 보지 못했던 서비스 소외 지역을 우선으로 확충한다고 해요. 먼저 체육관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의 체육관이 963곳이 있는데요.
2022년 말까지 1,400곳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공공도서관은 현재 1,000여 곳 정도 있는데 200개를 더 확충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 있는데 110곳으로 늘려서 2배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하죠. 이런 문화, 체육 관련 기초 인프라 확충에 14조 5천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공공보육 SOC도 늘려서 지금보다 40% 정도 이용률을 늘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생활 SOC가 확대되면 어디서든지 체육관, 도서관 등에 10분 내로 다녀올 수 있게 되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줄어드니까 시간도 아끼고 워라밸을 정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생겨나니까 시설을 관리할 인력도 필요하게 되는데요.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운영을 시작하고 나면 또 2,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기가 어려웠던 건 지역에 따라서 이런 생활 SOC 혜택을 누리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이런 시설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잔나비의 노래를 더 들어볼까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숨 쉴 수가 없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그날처럼 나올 수도 없고 웃어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이 살며시 구름가에 비친다 또 비친다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감춰둔 기억마저 잠든다 잊혀질 수 없어 기억은 계절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늘 엔딩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해피엔딩 혹은 배드엔딩 이렇게 둘로 나뉘면서요. 그런데 해피엔딩, 배드엔딩을 판단할 때 영화 속 주인공이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죠. 끝이 좋으면 좋고 끝이 나쁘면 나쁜 거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행복하거나 불행한 결말, 그것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과정,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모두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결말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삶의 순간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 SOC는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구독자님들의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함께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기다릴게요.
좋아요 또 꼭